9단 중에 9단을 가립니다.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24강전입니다. 중요한 장면에서 시간 연장책을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홍청진 구단이 좀 위기에 몰린 것 같은데요. 네, 좀 중요한 선수를 백에게 빼앗겼고 좀 흐름을 백에게 좀 내어줬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김성령 구단이 좀 주도권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날카롭게 상대방의 실수를 낚아챈 김성령 구단. 네, 진행이 좀 됐는데요. 김성령 구단이 이곳 호구를 쳤습니다. 호구를 친 것은 이쪽 붙인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패로 버틸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종진 구단이 이곳 보강을 했고 이곳 백이 들여다보고 흑이 지킨 장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김성령 구단은 마지막 출기에 물렸네요. 자, 중앙 쪽 2점 연결해 두네요. 네, 이제 백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 예, 그곳을 지켰습니다. 반대로 흑이 한 칸 뛰게 된다면 중앙 백 2점이 흑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이곳에 흑이 돌이 오게 된다면 지금 이 좌변 쪽 백도 한 집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흑이 이곳 하중앙에 왔을 때 이 하변 쪽 30초. 백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둘, 네, 전체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넷, 그런 점에서 정말 좋은 자리를 백이 두었고요. 흑도 중앙 쪽 백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 봅니다. 네, 조금 백의 약점을 좀 추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흑도 이곳 끊어지는 약점이 생겼거든요. 지금 백이 연결하게 되면서 끊겨서 백돌이 연결하게 된다면 뭐 전체적으로 이 중앙 흑이 아직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뭐 보강의 의미도 있고요. 또 백의 마지막 이것을 띄어서 둘, 아직 연결이 지금 불확실한 형태죠. 그래서 다섯, 백의 연결을 강요하면서 흑도 약점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백은 일단 단단하게 연결을 해두고요. 늘어두는 수까지 선수가 되나요? 그것은 늘어야 될 것 같아요. 자체로 워낙 크고요. 네. 반대로 백에게 단수를 당하게 된다면 또 흑 전체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그 흑이 늘어둔 수가 거의 반 선수라고 봐야겠습니다. 확실한 선수는 아니지만 거의 선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늘어둔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좀 더 효과적으로 응수를 합니다. 네, 그곳은 요석이에요. 네. 그 한 점의 가치만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 점을 살려 나왔을 때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끊어지는 약점이 있거든요. 만일 끊어서 흑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면 집으로 상당히 큰 자리죠. 마지막 하나, 자, 김성령 구단 셋, 연결을 해둡니다. 흑도 그쪽 확실하게 연결을 해두고요. 네, 그곳 연결이 좀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구자가 선수기 때문에 네.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자, 정말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죠. 중앙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 글쎄 지금 하나, 집으로 본다면은 둘, 백이 좀 재밌을 것 셋, 같습니다. 지금 흑에게는 이거 다섯. 끊어지는 약점도 있고요. 붙여서 결정을 하네요. 그건 어떤 의미죠? 조금 아깝나요? 지금 붙일 이유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연결시켜 놓고요. 연결시켜 놓고 이 끊어가는 약점을 노릴 수가 있는데 끊어가는 수가 있는데 굳이 붙여서 표현할 이유는 없겠죠. 이 수는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네. 김성령 구단도 뭔가 추액게 몰려서 급하게 둔 것 같긴 예, 한데요. 실수 아닌가요?
끊는 수를 노릴 수 마지막. 있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백이 쪽 보강을 하고요. 보강했으면 이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아예 3-3을 아, 뭔가 노리는 수가 있나 보네요. 하는 거네요. 글쎄요. 네. 이것은 흑이 이렇게 후퇴를 한다면 백이 건너가서 그냥 한 칸 뛴 것에 비한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흑이 차단했을 때거든요. 넘겨주는데요? 넘겨줬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백이 붙이고요. 막으면 뭐 이곳 호구 친다든지 그리고 나오더라도 끊고 지킬 때 있게 되면 이렇게 되나요? 이 흙 전체에 영향을 하나, 미친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지금 당장은 잘 안 되는데 이 형태라면 뭔가 뒷맛이 좀 나쁘다고 본 것 같고요. 일단 한정진 구단도 후퇴를 했습니다. 순순히 넘겨줍니다. 예. 지금 귀를 백이 차지했거든요. 집으로 보면 좀 이득이죠. 원래 네. 이것은 이제 백이 한 칸을 뛰고 흑이 지키는 이런 변화가 보통의 진행인데 결과적으로 백이 구차하고 흑이 후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집으로는 백이 조금 이득을 받습니다. 30초. 자, 가장 큰 자리 백이 차지를 했고요. 네. 셋, 지금 이 좌변 쪽과 중앙은 이제 맛보기로 보는 거죠. 이 여섯, 건너가는 것과 일곱, 이 중앙 두 점이요. 네. 자, 시간 연장책으로 보입니다. 오늘 두 기사가 라이벌전답게 머리를 앞으로 바짝 내밀고 몰입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바둑은 이제 흑이 과연 덤을 낼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 네. 같습니다. 김성용 구단은 현재 세종시에 거주를 하고 30초. 있는데요. 네. 이제 바둑 보급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집도 다 팔고요. 네. 가족들과 함께 세종시로 내려가서 지금 아이들 그 바둑 교육 사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큰 뜻을 품고 지금 세종시로 내려갔는데요. 또 이 대국을 위해서 또 세종시에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변 쪽에 그 백의 약점 있죠. 그쪽을 이용해서 뭔가 흙이 나올 수 없나요? 우중앙 쪽이요? 네. 우하 쪽에 그 들여다보고 뭐 활용을 하면서요. 근데 지금 이수가 선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곳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끊더라도 백이 단수 치고 일곱, 이럴 때 이 끊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와는 조금 얘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백이 이런 식으로 띄어서 두게 되면 이 끊어지는 약점을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별다른 수가 네, 없군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없다면 좀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이 교환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같은 그런 뒷맛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흙은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네. 형세 판단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판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확장가만 놓고 본다면은 덤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한정진 구단으로서는 그 선수 활용을 하고자 그 좌변 쪽에 30초. 구차한 것이 좀 하나, 못내 둘, 좀 아쉽겠습니다. 그것이 좀 치명적일 수 있겠어요. 예, 상당히 중앙이 중요한 자리였는데 중요한 선수를 백에게 빼앗기면서 주도권을 백에게 좀 내어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정진 구단이 지금 이 교환만 하나 해놓고 손을 뺐는데 아마 착각이지 않나 싶고요. 이 교환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깜빡한 걸 수도 있을까요? 예. 이것은 서둘러서 해야 네. 됩니다. 지금은 백이 중앙에서 손을 빼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백이 뭐 보강을 해야겠지만 하나, 자칫 백이 이곳 호구 치게 되면 집으로 엄청난 손해거든요. 다섯, 이것은 서둘러서 여섯, 교환을 시켜야 됩니다. 일곱, 차단을 했어요. 그것은 일단 집으로는 별 득이 없는 자리인데요.
대마를 뭐 잡으러 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금 흙은 이곳에 한 집이 있고 또 이곳과 이곳 또 반집이 있기 때문에 흙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돌이 오게 되면 배가 이제 이곳에 치중하는 것을 선수로 할 수가 있어요. 둘, 치중하고 흙이 있게 되면 넷. 건너가서 다섯, 선수로 집을 없애기 여섯. 때문에 네. 집으로 상당한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자, 한종진 구단의 저 몸짓은 어떤 뜻일까요? 예, 지금 확신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수는 별 의미가 없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흙이 둘 필요가 없었나요? 뭐 둔다면은 오히려 뭐 중앙을 둔다든가 중앙이 낫지 않나요? 이쪽을 둔다든가. 지금은 백이 뭐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제 이것은 완벽하게 맞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백이 선수로 교환할 수가 있고요. 셋, 넷, 다섯. 예, 그곳이 아픈 자리죠. 오히려 흙의 약점을 백이 파고듭니다. 네, 지금 후반 들어서는 이제 김성용 구단이 좀 손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흙이 차단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단은 당장 끊어서 흙이 안 되죠. 네. 예, 만일 이곳 차단을 하는 것은 뭐 백이 가장 알기 쉽게 끊고 넣을 때 수를 줄이기만 하더라도 흙 2점이 잡히게 됩니다. 네. 예, 지금 백에게 선수로 그곳 교환을 당한 것은 흙이 실리를 많이 내어주고 너무 주었거든요. 아픈데요? 예. 일단 선수로 우변의 흙집을 없앴고 백도 집을 만들었고요. 예. 30초. 하나, 예, 지금 한정진 구단이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괴롭습니다. 백에게 실리를 많이 내어줬어요. 예. 어느 순간 지금 뭔가 몰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뭔가 이제 중앙이 승부처라고 말씀드렸던 장면에서 네. 백이 중앙을 어깨 짚어왔는데 선수라고 두었던 이 좌변 쪽 그곳이 결과적으로 후수가 되면서 흐름이 백 쪽으로 완전히 좀 넘어간 것 같거든요. 자, 기분 좋게 선수 활용을 마치고 받아두었습니다. 예, 김성령 구단 표정에 좀 여유가 생겼죠. 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뒤늦게나마 흙이 좌상기적 단수를 쳤습니다. 네, 깜빡하면 안 되죠. 예. 예, 지금 한정준 구단이 바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집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흙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변 쪽도 백이 선수로 처리를 했고요. 좌상기도 백이 3-3 들어와서 흙집을 많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중앙도 흙이 생각처럼 집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백이 큰 자리를 거의 대부분 다 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둔 자리 양 선수 끝내기 아닌가요? 백이 둔다면은 그러니까 흙이 뒀을 때는 그 100% 선수가 되지만 네. 백이 뒀을 때는 100%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 집으로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백이 두었을 때는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앙 2점을 살립니다. 하변도 크지 않나요? 예상인데요. 자꾸 반발을 해요. 중앙에 102점 살리는 것이 집으로 4, 5, 6, 7, 8 그 10집에 가깝네요. 그리고 네.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김성령 구단은 사실 집으로만 본다면 하변이 더 큰데 네. 30초. 두터움의 가치까지 감안해서 셋, 손을 뺀 것 같긴 합니다. 다섯, 근데 여섯, 집으로는 하변이 더 큰 곳이에요. 여덟, 아홉. 아이고. 뭔가 당황을 한 것 같은데요. 그쪽 받아둬야 되나요? 글쎄요, 받는 것보다는 이곳이 더 큰데요. 합은 너무 커서 두고 싶었는데 사활이 걱정됐나 봅니다.
예, 집으로는 이곳이 더 크죠. 예, 이곳 두는 것이. 너무 크죠. 예. 그렇다고 흙이 손 뺀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 흙이 잡힐 거는 아니거든요. 후퇴하면 되는데 여기서 많이 당한다고 봤나 보네요. 두 집이 뭐 확실치 않나요? 예, 그리고 뭐 이쪽도 당하고요. 아, 그것 선수로 당한 것은 좀 아픕니다. 근데 이것은 뭐 맛보기라고 본 것 같아요. 예, 백이 두고 흙이 두고. 예. 뭐 이렇게 된다면은 예, 뭐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변화와 뭐 큰 변동 없이 30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제 백이 받아두고요. 네, 좀 한종진 구단의 좀 그 신음소리라 그래야 될까요? 그만큼 지금 바둑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종진 구단 지금 괴롭습니다. 네, 지금 끝내기도 많이 진행되고요. 네. 이제 변화 여지가 점점 그 줄어들고 있는데 셋, 지금은 다섯, 좀 덤이 부담스러운 바둑이에요. 예. 일곱, 여덟. 김성용 구단은 네. 이제 좀 표정에 여유가 있는 마지막 한 모습이고요. 번 남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손바람을 내고 있는 김성용 구단. 선수를 뺏긴 이후로는 한종진 구단이 별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도라면 아마 두 선수도 지금 형세 유불리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가장 이제 큰 곳은 이곳입니다. 예, 좌상기 한 점 있는 곳이에요. 마지막 이곳이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지금 이곳이 가장 큰데요. 일곱, 이곳이 왜 크냐면 여덟. 백이 만일 한 점을 잡게 되었을 때는 지금 이곳까지 선수로 교환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너무 큰 자리죠. 그리고 그 전에 또 이것도 둘 수 있네요. 이곳 교환을 하고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흙이 한 집밖에 없습니다. 이 흙 전체 생사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종진 구단은 이곳 서둘러서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사실 오늘 바둑은 중앙 쪽 처리에서 마지막 하나, 예, 이곳 처리에서 좀 흙이 좀 흐름을 좀 잘 타고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뭐 그 이후에는 아직 뭐 어느 쪽에 우세를 논하기엔 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중앙 쪽에서 백이 어깨 짚었을 때 이곳에서 선수를 빼앗긴 이후부터는 백이 확실히 주도권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그곳은 선수 자리입니다. 예. 김성용 구단 이번 대회 양재호 구단과 함께 와일드카드로 출전을 했는데요. 맥심 커피배에서 성적이 좋다면 또 계속해서 출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 한종진 구단이 이번 대회 이제 카누 포인트로 출전하게 됐는데 네. 그 16회 대회 때 그 후원사 시도를 받아서 출전했고 또 그 대회에서 16강까지 진출한 것이 또 이번 카누 포인트 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네. 만일 김성용 구단이 또 이번 대회에서 이제 어떤 활약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이제 다음 대회도 또 시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카누 포인트는 국내 메이저 기전보다 맥심배에 더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맥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카누 포인트 점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차기 대회에 또 시드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좌상기의 가장 큰 자리 흙이 차지를 했고요. 마지막 하나, 네, 둘, 이제 셋,
그렇게 변화할 넷, 데가 없다는 것이 다섯, 한종진 구단으로서 좀, 일곱, 좀 답답할 거예요. 여덟, 뭔가 아홉, 지금 형세가 불리하더라도 좀 변화 여지가 있다면 좀 이 흐름을 바꾸는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큰 끝내기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장 끝내기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 예. 한종진 구단으로서 그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흑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백 모양을 최소화시켜야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은 차분하게 넘어두고요. 역시 흑이 덤을 내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좀 분발이 필요해 마지막 보이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김성룡 구단이 2014년에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동을 했는데요. 당시에 농심신라면배 예선에서 그 안국현, 김승재, 박병규 선수를 꺾고 5회전까지 진출한 바 있습니다. 네, 뭐 김성령 구단이 뭐 바둑리그 감독, 그다음에 뭐 바둑 해설, 좀 그 바둑 승부보다는 그 외적인 걸로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그 승부로 들어갔을 때는 또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둘, 또 속기를 워낙 잘 돕니다. 넷, 예전에 이제 다섯, 95년도에 여섯, MBC 지향전에서 준우승을 거둔 바 있고요. 또 일기 전자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또 속된 말로 한 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김성룡 구단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죠. 오늘 3살 어린 후배 기사죠. 한종진 구단을 맞아서 날카롭게 기회를 낚아챘습니다. 네, 뭐 두텁게 두고 있네요. 지금 김성룡 구단 지금 형세를 좀 유리하게 보고 있는 것 마지막.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백집을 조금이라도 더 네, 줄여봅니다. 흑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더 들어가야죠. 네. 백집을 최대한 좀 지워야 되고요. 네, 지금 이제 흑이 이제 이곳 응수를 한다면 마지막 하나, 둘, 네, 이곳 응수를 한다면 넷, 지금 백이 이곳 찝는 다섯, 수가 선수기 때문에요. 여섯. 이곳 뛰어서 백은 이곳 한 집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것을 이었나요? 이곳 이었다는 것은 이곳 선수를 하겠다는 의미네요. 그쪽을요? 예. 사실 이곳이 한 집의 의미밖에 없지만 나중에 백이 젖었을 때는 이 흙의 사활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곳 선수 교환을 하기 위해서 그냥 꽉 마지막. 이었습니다. 하나, 사실 중앙으로 본다면 인원수보다는 셋, 이곳을 늘어둬야 넷. 되거든요. 다섯, 여섯, 꽉 막아뒀습니다. 네. 네, 두 선수 모두 지금 형세 판단하느라고 지금 바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40초 초획기가 다섯, 전체 판을 여섯. 훑기에 조금 모자란 감도 있고요. 네. 시간 연장책을 계속해서 써야 됩니다. 그 40초라는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네. 사실 이 바둑 전체적인 술기도 해야 되고 또 형세 판단도 해야 되는데 그 형세 판단이라는 것이 지어져 있는 집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에서 정리를 시켜놓고 그게 이제 집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40초라는 시간에 그 모든 걸 다 하기에는 너무나 짧게 느껴지거든요.
한종진 구단은 허정혜 구단 문화생이고요. 마지막 충암바둑도장에서 또 제자들을 가르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자기 개인 도장을 하고 있죠. 네. 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또 제자들 중에 또 입단자도 배출을 시켰고요.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김성룡 구단과의 바둑을 앞두고 젊은 기사들과 함께 도장에서 연구를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새로운 신수를 네. 들고 나왔던 것 같은데요. 시도는 좋았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는 이렇게 좀 좋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좀 더 진행을 지켜봐야겠죠. 아마 제자들이 이 바둑을 보고 있다면 좀 열심히 지금 응원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도장에서 같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셋, 넷, 다섯, 아예 따로 두 집을 내는 쪽을 택했네요. 예. 뭐 한 칸 뛰지 않을까 했는데 뭐 가장 알기 쉽게 그냥 쌍립을 시켰네요. 최대한 단단한 모양으로 두어 예. 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넷, 지금 다섯, 큰 자리는 이곳입니다. 여섯, 이곳. 일곱, 네, 그곳 둬야 여덟. 돼요. 왜냐하면 백이 반대로 이곳을 두게 되면 흙이 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것과 지금 흙이 꼬부려서 백이 있게 되는 것은 집으로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 네. 네, 확실하게 변을 해두네요. 선수 자리인 거죠? 네, 흙이 손 빼는 것은 바로 이거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흙도 갈수가 필요하고요. 백도 뭐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연결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대국의 승자는 강동현 구단과 16강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24강전이 총 8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이 네 번째 대국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모두 그 상위 랭커들이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네. 만일 김성룡 구단이 승리하게 된다면 이제 하위 랭커가 첫 승리를 거두는 것이고요. 네. 아, 그렇게 두는 것이 이득인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그것은 이제 끝내기가 좀 달라지죠. 약점이 좀 부각이 되나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네. 뭐 이것은 이렇게 끝내기가 될 것이고요. 지금 백이 쪽을 치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흙이 젖혀 있는 끝내기가 된다면 이곳에 백이 한 수 더 갈수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김성룡 구단이 이 수보다는 그냥 이어두는 것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후회하는 몸짓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 바로 끝내기를 하네요. 예. 진짜 큰 것도 다 두어진 것 같습니다. 젖혀 이어서 나중에 100으로 하여금 한 수 더 두게 하는 거죠. 지금 이것도 큰 곳이고요. 이것도 큰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곳 있는수가 선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끝내게 되거든요. 흙이 맞고요. 예. 그러면 만약 백이 찌르게 된다면 또 갈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선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수 석집자리 끝내기거든요. 선수 석집에다가 요거까지 감안한다면 석집 이상입니다. 예. 굉장히 큰 곳이죠. 차단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거의 선수가 되는 자리고요. 손 빼지 않는다면 아, 선수는 아니네요. 더 둘 수가 있을까요? 아, 이거 지금 꼬부리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네.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뒀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한정진 구단도 이곳 두기보다는 이곳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이것이 선수 석집이 하나. 두텁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곳은 흙에 걸립니다. 예, 김성령 구단이 끝내기 위해서 조금씩 지금 실수가 나오고 있고 한정진 구단이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은 아무래도 한정진 구단이 조금 앞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좀 집중력에서는 한정진 구단이 좀 네. 앞선다고 봐야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쪽은 일단 선수가 되는 자리죠. 선수가 안 되는 거 아, 아닌가요? 아닌가요? 좌상귀도 지금 커 보이는데요. 김성구도 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곳이 선수입니다. 지금 이곳이 선수면 네. 지금 왠지 흐름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한정진 구단 지금 눈이 반짝반짝해요. 마지막 이곳의 가치가요. 둘, 100이 있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 100집이 다 다섯 집입니다. 네. 근데 여섯. 이곳 되면서 100이 하나 때려냈고 흙이 하나 때려냈기 때문에 이곳 갔다고 본다면 지금 다섯 집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곳 패를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곳은 패를 절반의 가치로 보더라도 다섯 집 이상입니다. 그 패가 때에 따라서는 강력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오, 이거 뭔가 지금 흐름이 좀 이상한데요. 실수를 지금 한 번씩 주고 받고 있습니다. 네, 김성령 구단이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쪽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선수가 김성령 구단은 아니었나 선수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뒀는데 네. 그 일선에 꼬부리 그러니까 내려서는 수가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표정이 지금 네, 이제 바뀌었죠. 상반됩니다. 예, 마지막 좀 힘들어 보였던 한정진 구단이 지금 눈빛이 지금 네. 반짝반짝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둑이 큰 차이가 아니었거든요. 네. 계속해서 지금 좁혀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귀중한 선수를 흙이 잡았습니다. 이러면 바둑 알 수 없겠는데요. 아까 평범한 진행으로는 흙이 점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네. 넷, 이제는 좌상기 지금 패맛도 남고요. 일곱, 네, 지금 변화의 여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 자리 백이 좀 득을 볼 수는 있나요? 네, 이것 두고 네, 이렇게 된다면 뭐 백이 어느 곳을 두더라도 이 빅을 만드는 수는 남아 있습니다. 네. 예. 비긴 한다면 흙집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좀 하나, 네, 끝내기는 많이 됐죠. 아닌가요? 예, 네. 끝내기는 많이 됐는데 넷, 과연 이 여섯, 좌하기보다 일곱, 좌상기가 여덟. 어느 쪽이 더 크기가 큰지는 따져봐야 되는데 좌하기보다는 좌상기가 제가 볼 때는 더 클 것 같은데요. 네. 뭔가 변화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김성경 구단도 지금 계속해서 아쉬워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일단 내친 김에 선수 네. 활용 다 합니다. 자, 과연 백의 손해가 몇 집 정도 될런지요. 마지막 하나, 네, 좀 다르고 좀 셋, 미세해진 것 같은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패로 들어가요. 네. 팩감이 흙이 많은가요? 일단 좌하귀는 흙이 사활에는 지장이 없는 거고요. 글쎄요, 지금 한정진 구단이 패를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네, 그렇지 않다면은 이곳은 하나 받아놔야 되거든요. 받지 않는다면 백이 때려내는 수가 있는 거죠. 네, 때려내고 흙이 때려낼 때 치중하고 될 때 단수 치게 되면 네, 흙이 이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흙이 백이 3개 때려내고 흙이 하나 때리니까 2집, 선수 석집짜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백도 팩감이 많다면 이 교환을 하고 갔어야죠. 원래는 좌상기를 때려내는 것이 아니라, 근데 팩감이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좌상기를 받아둔 것 같고요. 또 이것은 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패는 좀 네.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팩감이요. 네. 일곱, 여덟. 패를 어, 하네요. 결행을 합니다. 과연 한종진 구단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될지. 네, 어쩌면 그 패가 승부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곳의 가치가 지금 흙이 백을 잡게 되었을 때는 10집에다가 12집, 12집 정도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둑에서 12집이면 반상 최대입니다. 그렇죠. 예. 한종진 구단은 이쪽의 팩감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곳은 뭐 선수가 되는 자리죠. 정말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승부패가 발생을 했네요. 자, 팩감 이제 백이 쓸 차례입니다. 사실 한종진 구단이 정확하게 팩감을 셀 시간은 없었거든요. 예. 아마 감각적으로 이제 네, 패를 들어간 것 같아요. 감각에 의존을 했는데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손이 가는 그쪽 선수 석집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한종진 구단도 좀 마지막 확신이 없었던 것 하나, 같아요. 지금 둘, 좌기를 받고 셋. 저상기 쪽에 이득을 좀 봤다고는 하지만 네, 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승부로 간 것이고요. 승부 호흡이었군요. 네. 일단 백이 그거 때려내면서 선수 석집되는 곳은 백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흑 입장에서는 무조건 좌상기 패를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끊었습니다. 네. 그쪽에서 팩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됐고요. 뭐 두 선수 모두 시간이 많은 바둑이라면 정확히 패감 계산을 하고 네, 패를 결행했을 텐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수일기에 몰렸거든요. 그런 만큼 좀 정확한 수일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감각적으로 좀 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팩감이 누가 맞느냐 이것이 이제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의외의 곳에서 승부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백이 흑이 하나, 좌상기를 뒀을 때 받아두었으면 이런 변화는 없거든요. 근데 김성년 구단이 좌기 쪽 선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교환을 했는데 한정진 구단이 반발을 하면서 아주 생각지 못했던 아주 대변화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김성용 구단 팩감을 쓸 차례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그것도 이제 팩감이 되고요. 네. 어느 쪽으로 손이 가죠? 아, 그쪽이요. 집으로는 손해인데요. 아, 집으로는 손해입니다. 이것은 네. 원래 이제 흙이 이거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끝내기가 되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한정진 구단은 이곳 몇 집 손해보다는 지금 좌상기 패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지금 이렇게 팩감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백도 응수하기가 좀 고민이 되겠어요. 마지막 하나, 글쎄요, 후퇴 하나요? 아, 후퇴를 하죠. 역시 김성용 구단 팩감을 고려해서 네. 후퇴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두 선수 모두 좌상기 패가 승부패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패의 모든 걸 다 걸고 있습니다. 자, 김성용 구단과 한종진 구단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맥심 커피바 입신 최강전 24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맥심 커피바 입신 최강전 24강전입니다. 마지막 초입게 물린 두 기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중반으로 갈수록 더 치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흑이고 팩감을 쓰고 이제 패를 때려내니까 백이 이곳 팩감을 썼습니다. 찝고 있고 때려내고요. 마지막 이제 흑이 하나, 팩감을 쓸 차례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이제 손에 패가 되더라도 어떻게든지 이 좌상기 패를 지금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쪽 젖혀 있는 것도 팩감이 되나요? 그것도 상당히 큰 팩감인데요. 네. 지금 흙이 받아둔다면은 귀 쪽에 한 9집 정도 지금 생기는 곳인데 백이 2개 된다면 한 석집에서 한 넉 집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여기 그쪽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흙이 팩감을 이길 수 있다면 패를 이길 수 있다면 그곳은 마지막 받아야 됩니다. 하나, 근데 만일 흙이 둘, 좌상기 패를 해소하고 집으로 이길 수 있다면 손을 뺄 수도 있겠죠. 여섯, 근데 한정진 구단이 짧은 시간에 그 판단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해 보이거든요. 일단 받았습니다. 일단 단수 쳤다는 것은 받겠다는 얘기죠. 네. 자, 이제 다음 팩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성용 구단은 생각보다 침착한 모습이고요. 이제 흑의 팩감은 이제 이거 봤고요. 마지막 하나, 둘, 이런 곳이 다 셋. 팩감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꽉 이어두죠. 네, 이제 이거 찍고 어떻게 두나요? 이것은 악수기 때문에 그냥 뭐 찍고 이거 팩감이 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팩감이 되고 찌르는 것도 팩감이 되고요. 이 백을 잡자는 팩감이 좀 있습니다. 지금 백의 팩감은 이곳에 하나, 둘. 이것이 좀 악수긴 하지만 팩감이 되는 자리죠. 팩감 3개. 그리고 넷, 마지막 다섯. 하나, 둘, 백도 좀 셋. 팩감이 넷, 좀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많네요. 예, 여섯, 일곱.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것은 악수 팩감인데요. 어떤 점에서 악수가 되나요? 한정진 구단이 실수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곳은 교환해서 한 집은 생깁니다. 근데 네. 백이 이곳 교환이 되고 흙이 잡히지는 않네요. 근데 잡히지는 않는데 마지막 이제 팩감은 하나,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끊어서 셋, 이 흙이 지금 못 살아 있거든요. 뭐 치받게 되면 이제 팩감은 되는데 그렇게 뭐 큰 손해는 아니네요. 네.
지금 한 교환으로 인해서 백도 팩감이 조금 더 생기겠네요. 예, 팩감은 생기지만 백도 칩으로 손해기 때문에 네. 그 교환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쪽은 절대 팩감이고요. 예. 표정만 봐서는 지금 누가 유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지금은 그 패가 마지막 승부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잠깐 팩감 계산을 해봤지만 지금 팩감도 서로 또 마지막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둘, 두 선수가 정말 치열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예, 확실한 팩감을 쓰고 있죠. 이어서 받아두네요. 자, 이제 흑의 팩감 어딘가요? 좌변 쪽에는 없는 거죠? 이것은 팩감이 됩니다. 이거 팩감이 되고요. 네. 이것도 팩감이 되죠. 하나, 두 개. 팩감은 되지만 좀 악수 의미도 있습니다. 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곳 때려내게 되면 백이 하나, 석집이 생기기 때문에 셋, 집으로는 조금 손해가 될 넷. 수 있죠. 다섯, 여섯, 일곱. 그쪽도 팩감이 되나요? 지금 뭐 손해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팩감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손 빼는 것은 이제 끊어서 백 석집이 잡히기 때문에 네. 백이 끊어 잡아야 되는데 두 팩감이 난다는 거죠. 그쪽은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 네. 같은데 그것마저 팩감이 된다면 김성용 구단 입장에선 좀 괴롭습니다. 예, 지금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거 팩감은 쓰지 않겠지라는 김성용 구단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예, 지금은 마지막 한두 집 손해가 되더라도 둘, 패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패를 감수하더라도 패를 이겨야 됩니다. 사실 흑이 손해를 계속 봐준다면 백도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좀 더 그 작은 팩감을 써서 타협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자, 고민이 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과연 석점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봅니다. 받아야죠, 오늘. 당연히 받는 자리인가요? 네, 받아야죠. 지금 김승용 구단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팩감을 쓰고 있고요. 네. 반면에 한정진 구단은 지금 손해가 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팩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패를 하는 과정에서 한정진 구단이 뭐 큰 손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마지막 하나, 둘, 자, 김성용 구단의 차례인데요.
선수 지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금 패감 계산도 해야 되고 마지막 어, 둘, 타협이 되었을 때 넷, 어, 다섯. 형세 판단도 해야 되고요. 예, 그곳에서 패감이 좀 날 것 같아요. 그곳이 패감이 난다면 백이 패를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가요? 지금 이것도 패감이거든요. 이것과 이것 그리고 이것도 패감이고요. 먹여치는 수도 되고요. 예, 이것까지 패감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끊어져 있다면은 이것도 또 패감이 될 수 있겠죠. 네.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정말 승부의 그 추가 다섯, 왔다 갔다 하는 여섯, 느낌이 네. 듭니다. 일곱. 그쪽은 패감이 되고요. 예. (76년생) 그리고 (79년생) 두 마지막. 기사의 대결입니다. 둘, 셋, 네, 뭐 백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패감이죠. 예. 그쪽에서 생각보다 패감이 많이 네, 나와요. 지금 패감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 패감뿐만 아니라 네. 우상기 쪽에서도 지금 패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돌이 끊겼을 때요. 네. 그렇다면 이 패를 백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어쩔 수 없이 이어서 받았습니다. 여기 또 생각지 못한 곳에서 패감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그것은 악수 패감인데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써야 됩니다. 그쪽 집으로 좀 손해인가요? 예. 예. 나중에 뭐 흙이 때려낸다든지 했을 때는 좀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백도 지금 집으로는 찝는 게 이득인데 한 패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을 수 있겠네요. 예. 예. 집보다는 패감이 좀 낮았군요. 지금 패감을 보게 되면요. 백은 이제 이곳 한 패감. 이것도 바로 써야 될 것 같아요. 한 패감, 그다음에 두 패감 나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세 패감. 세 패감인데 네. 흙은 패감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곳에 한 패감 말고는 패감이 잘 안 보여요. 그다음 패감은 백이 많아 보이는데요. 자, 어디선가 하나 정도만 찾아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흙이 손해를 감소하고 네. 이곳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쪽을요? 예. 손해가 좀 있어 보이긴 예, 하네요. 좀 손해가 되기 때문에 네. 손해가 되더라도 패감 써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패를 지면 안 되니까요. 예. 그쪽을 이어서 받아요? 한 집 손해인데요. 네. 한 집 지금까지 손해인데도 손해 본 것만 해도 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씩 흙이 좀 손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좌상 쪽의 패가 가치가 커서요. 네, 그만큼 한중진 구단이 이 패에 좌상계 패에 좀 올인을 좀 하고 있어요. 흙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전체 판을 훑고 있습니다. 김성영 구단.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패를 따낼 여섯. 차례죠. 일곱. 자,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팩감은 팩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이곳 한 팩감, 이곳 두 팩감이 있고요. 마지막 네. 하나, 흑에게는 이곳 둘, 한 팩감이 있는데 셋, 넷, 손해를 다섯, 보지 여섯. 않고 팩감을 쓴다면 팩감이 많지만 흑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곳에 팩감을 쓴다면 또 패는 흑이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분수는 백이 끊을 수 있지 않나요? 아, 이곳이요? 네. 네, 끊을 수는 있지만 또 팩감이 또 계속 나겠죠. 중앙 쪽으로요. 예, 이쪽을 두게 되면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네. 이곳에서도 손해가 되고요. 아마 그냥 뒤로 마지막 건너갈 것 같습니다. 하나. 이곳은. 네. 둘, 셋. 자, 넘어뒀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패를 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흑이 양보를 한 건가요? 이렇게 될 거라면 한정진 구단이 지금 있어도 이곳을 막아서 한입 손해를 보지 말았어야죠. 예, 지금 계산서가 나온 건가요? 예, 좀뭐 개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느낌상으로는 그 패를 흑이 지게 된다면 덤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힘세 판단해 보겠습니다. 백은 그래도 끝까지 패감을 써갑니다. 자체로 지금 그쪽에 패를 백이 이긴다면 끝나기가 커 보이네요. 자, 한종진 구단이 뭔가 손놀림은 계산서가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건 마지막 금에 걸렸어요.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바둑에 유리해서라기보다는 네. 지금 팩감이 부족하다고 보고 물러선 것 같은데 바둑은 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덤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흑이 그렇다면 패감을 계속 썼으면 어땠을까요? 네, 손해패라도요? 손해를 감수하고 패를 썼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패를 하지 않고 좀 불리하다면 그건 뭐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지금 좌하기 쪽에 빅을 만드는 끝내기가 남아 있고요. 자, 그쪽도 패감이 되나요?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세하지만 흙이 덤이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것이 일곱, 여덟, 아홉. 좀 맛이 나쁘죠. 네, 받아뒀고요. 뭐 이 패는 흙이 굴복시켰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흙이 이제 이곳을 두면 백이 이제 이곳 끝내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과 이곳이 맞복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교환이 되면 예, 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예, 역시 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한종진 구단이 지금 방금 마지막 크게 한숨을 하나. 내쉬었거든요. 예. 둘, 셋, 뭔가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쪽은 지금 득인가요? 패감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게 팩감이 없나요? 지금 흙이 끼우서는 손해입니다. 예, 네.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끼웠다는 것은 역시 패감이 없다는 거고. 이것은 꽤 손해예요. 왜냐하면 백이 뭐 이곳을 뭐 있거나 마지막 막았다고 하나, 가정했을 때 둘, 이곳이 선수거든요. 네. 근데 이 교환이 없다면 흙이 이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곳이 선수가 아닙니다. 만일 흙이 이곳을 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백이 손이 들어온다면 한 집 차이가 나죠. 선수로 한 집을 당한다는 것 꽤 큰데요. 네. 자꾸 패를 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종진 구단. 자, 백이 양보를 할지 말지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절대 선수 자리 합니다. 자, 두 선수 어느 정도 승부에 대한 예측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중앙 쪽 파호를 했는데요. 네, 그것도 큰 자리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흙이 이곳 안 붙이고 이곳을 선수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아직도 패가 아직 끝이 난 건 아니네요. 어느 쪽이요? 만일 백이 손을 빼게 된다면 이 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쪽이요. 예, 지금 백이 들어갈 수가 없죠. 자충이네요. 예, 예. 때려낸다면 이 패를 이제 흙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넷, 다섯, 근데 그 패는 여섯, 일곱. 흙이 뭐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받아두네요. 그냥 김성룡 구단이 이곳을 이어두면 되는데요. 네. 거기 단수 칠 필요 없이요. 예, 이게 실수입니다, 김성룡 구단. 지금 좌하기 쪽에 끝내기가 남아 있어요. 네, 지금 이거 두 곳은 맛보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과 이곳. 이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짜리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이곳이 하나, 둘, 셋. 이곳이 더. 그곳이 큰가요? 자, 맛보기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백이 때려냈다고 보고요. 한 집, 두 집, 석집, 넉집. 그러네요. 이것도 그 정도 가치는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김성룡 구단의 돌이 모자란다는 사인을
보내왔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대국의 그 수순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경우를 좀 보기 드문데요. 예, 지금 돌이 좀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그만큼 오늘 바둑 치열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두 선수가 오늘 정말 혈투를 좀 벌이고 있습니다. 돌은 양쪽 다 세 마지막. 것으로 하나, 교환이 둘. 됐고요. 셋, 넷, 다섯. 자, 이제 바둑은 종국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 좌상귀 쪽의 패는 백이 승리를 거뒀고요. 뒤로 서로 큰 끝내기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두 기사 어렸을 때 진주에서 문명근 팔단 밑에서 동문수학한 그런 인연이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은 셋, 넷, 다섯, 여섯. dom에 걸린 것 같네요. 네. 공식 시합은 오늘이 6번째입니다. 네. 이제 이곳이 이제 2시 반 끝내기거든요. 네, 이곳이 2시 반 끝내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이 예, 마지막 큰 끝내기입니다. 이것도 2시 반 끝내기거든요. 예, 백이 이제 이것 교환하고 이제 때려내겠죠. 예. 예, 이 덤을 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죠. 네, 큰 차이는 아닌데 네, 덤을 내기 좀 어렵네요. 자, 오늘 초반에 한종진 구단 흙을 잡고 야심찬 작전을 펼쳤습니다. 최근 알파고가 인터넷에서 선보인 3-3을 파는 작전. 특히 김성영 구단 실리를 좋아하는데 오늘 바둑 두는데 좀 애 좀 먹었을 것 같아요. 한정진 구단으로서 역시 그 패를 계속 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좌상기 쪽도 당연히 굴복시킨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제 굴복당하고 보니까 좀 계산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이 또 끝까지 패를 버틸 줄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도 조금 착오를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굴복을 흑이 시켰어도 네. 그때는 좀 덤에 걸린 것 같거든요. 정말 오늘 두 선수 파란만장한 한 판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4판째 두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치열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사실 시작전부터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것도 사실인데 예,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명불허전이네요. 예. 특히 그 중후반 아주 볼만한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또 한종진 구단이 또 새로운 그 알파고가 또 어떤 수를 또 들고 네. 나왔고요. 아마 김성영 구단이 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김성영 구단을 의식한 그런 맞춤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뭐 초반의 흐름은 뭐 나쁘지 않았는데 중반 이후에 그 선수라고 둔 그 교환이
결국 좀 완착이 되고 말았고요. 그 이후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조금씩 좀 실수를 하면서 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배 메우면 봐도 끝이 나겠습니다. 백이 마지막 공배를 메꿨고요. 자, 바둑은 미세하게 결국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한종진 구단 참 아쉬운 한 판인데요. 그렇습니다. 좀 이번 대국을 앞두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좀 본인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남겠네요. 백은 두 집이 났고요. 반면 넉집 차이네요. 반면 넉집, 백이 두 집 반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늘 정말 치열했습니다. 결국 백이 두 집 반을 남겼습니다. 김성현 구단 대단합니다. 네, 김성용 구단도 후반 그 끝내기 부분에서 좀 실수가 있었는데요. 네. 냉정을 되찾고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초반 의욕적인 포석을 선보였는데 한종진 구단 승부처에서 좀 실수를 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중앙 쪽에서 백이 어깨에 짚었을 때 선수라고 보고 둔 것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대회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김성용 구단 오늘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네, 좀 힘겨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네. 특히 끝내기 단계에서는 좀 흐름이 좋지 않나 했는데 김성용 구단 좀 실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패해 절충에서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하면서 좀 힘겹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초반에 한종진 구단이 선보인 작전 정말 새로웠는데요. 알파고가 보여줘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직접 눈앞에서 보니까 정말 저희도 재밌었습니다. 사실 그 알파고가 두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3-3을 둔다는 것은 좀 상식 바뀝니다. 그렇죠. 좀 그 충격적인 한 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알파고가 둔 이후 사실 그 새로운 시도기 때문에 좀 이런 중요한 판에서 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만큼 한정준 구단이 김성용 구단에 대한 그 대비 차원에서 좀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초반에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김선영 구단을 상대로 먼저 실리를 차지하고 이제 수습하는 그런 작전이었는데 중반 이후에 그 좌변 쪽에서 선수라고 보고 둔 수가 선수가 되지 않으면서 그게 시간 연장책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치열한 혈투 끝에 결국 김성용 구단이 웃었습니다. 승자 인터뷰 만나보시죠. 김성용 구단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얼떨떨하네. 네.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 오늘 바둑 전체적으로 어땠나요? 총평 부탁드릴게요. 그 한종진 우리 사범이 네. 오늘 알파고 수법을 아예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알파고 글을 한번 써가지고 알파고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당하니까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쉽지 않네요. 제가 처음부터 이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사실은 그냥 즉석에서 두다 보니까 한종진 사범은 이미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걸 써먹으려고. 그 3-3을 두는 수법은 보긴 본 거죠. 김성용 구단도. 제가 그 글을 썼습니다. 3-3 들어가는 게 네. 알파고의 특징이라고. 그렇군요. 글을 한번 썼어요, 제가. 그러면은 그 3-3을 들어왔을 때 대비책이라든지 그 이후의 진행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되어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오늘 사실 제가 이게 들어가기 전에 그 김정현 프로를 만났거든요. 네. 근데 그때 잠깐 그 김정현 프로가 사실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그
3-3 당하는 걸 당했었어요. 아, 네. 장본인이에요, 당한. 네. 그래서 김정현 프로한테 그 3-3 들어갔을 때 그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정현 프로가 그 막상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당황했다고 했는데 네. 그걸 오늘 한종민 프로가 똑같이 써가지고 오늘 깜짝 놀랐고요. 사실 그 한 대국하기 10분 전에 들었던 얘기라서 깜짝 놀랐고요. 근데 막상 저는 저 어렸을 때는 뭐 항상 저기 백이 좋다고 배웠으니까 이제 그렇게 편하게 뒀는데 그런데 그 이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막상 그 3-3을 파서 일단 실리를 챙겨놓고 그 두터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더군다나 그 바둑이 실리파기다 보니까 그렇죠. 중앙 바둑 두는 게 너무 어려웠고 근데 바둑이 제가 나빴던 것 같은데 제가 나빴죠? 나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특히 예, 예. 이 중앙 쪽이 네. 이 중앙 쪽 처리에서 지금 백이 중앙에 어깨 짚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흑이 좌변 쪽에 구자를 했는데 그게 실수였죠. 예. 예. 만약 중앙을 갔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이때는 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한종진 그 사범이 이제 입구자 후수 잡아가지고 예. 제가 좀 풀렸다고 생각했고요. 예. 나중에 제가 이겼었나요? 제가 마지막에 저는 약간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니요. 제 개가로는 네네. 그 백이 그 좌상기 쪽에 응수를 했으면 네네. 좀 그 유리했던 것 같고요. 아예 그냥 패를 안 하고 이었어야 예, 되네. 예, 예. 아, 그랬구나. 그래서 패를 해서 조금 만만치 않아졌던 것 같은데 아. 근데 패 이후에는 뭐 이게 마무리되면서 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네. 남지 않나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석이 그 돌통에 돌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저기 그 사석이 많아가지고요. 계산을 전혀 못하고 그냥 감으로 넣는데 그렇군요. 저는 패를 이기고 또 패를 제가 이겨가지고는 느낌으로는 이겼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끝나보니까 이겼네요. 네. 잘 개가가 잘 안 돼가지고요. 사실. 마지막까지 확신을 못 하고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또 더군다나 밑에 비까지 나가지고 네. 마지막에 제가 메웠는데 아직 지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했고요. 별의별 생각 마지막에 다 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김성용 구단 승부사로 돌아왔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래서 올해 첫 방송을 사실 해설로 해야 되는데 대국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사실 우리 저기 바둑팬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느낌이신지 좀 저도 오히려 궁금하고요. 바둑을 오랜만에 방송되고 그랬는데요. 뭐 그동안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해설을 많이 했고요. 아무튼 그 입신 최강전에 이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에 어떻게 운이 좋게 와일드 카드로 저를 그 뽑아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회사 스폰서에게 빚은 좀 갚은 거 아닌가 싶고요. 네. 제가 이거 마시면서 잘 뒀습니다. 네, 김성용 구단 오늘 상대가 한종진 구단이었어요. 정말 네. 남다르게 승부욕이 불타올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좀 하셨나요? 그거는 뭐 주위에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아니었나요? 우리 한종진 프로는 뭐 저하고 그 어렸을 때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바둑도 배웠고, 네. 예 그리고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고, 그리고 뭐 저보다 지금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미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종진 프로가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이 알파고 수법을 보여줬으면 사실 승리해가지고 그 인터뷰를 더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김성용 구단 지금 세종시에 내려가 계신데 요즘 근황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네, 그 제가 세종 바둑협회를 그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회장님을 모시고 작년에는 이제 그 동호인 바둑이라고 해야 되겠죠. 동호인 바둑 쪽에 일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 세종시 아이들을 좀 많이 키울 생각입니다. 네. 제가 좀 키우는 또 제자들이 오늘 이 방송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선생님이 꼭 그 해설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둑도 두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대 강동현 구단입니다. 임전 소감 들어볼게요. 저는 오늘 한 판으로 끝난 것 같고요. 강동현 구단은 뭐 누가 올라와도 아마 즐거울 텐데 제가 올라와서 조금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동현 구단에게 1시간만 버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대국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경 구단 오늘 승부사로서도 정말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뭐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 보여주겠다는 그런 그 각오를 하고 나왔었네요. 네. 그만큼 치열한 바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종진 구단과 김성용 구단의 빅매치, 승자는 김성용 구단이 되었는데요. 24강전 오늘의 승자 김성용 구단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24강전 중계는 여기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예고를 해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창호 구단이 출전을 합니다. 이창호 구단의 바둑 언제 봐도 재밌는데요. 네, 그리고 이창호 구단이 그 우승을 못한 기전이 맥심커피배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창호 구단이 이번 맥심배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그리고 만일 이창호 구단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또 이세돌 구단과 대결이 성사되는데요. 또 그 대결이 성사될지 이 대국 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 이창호 구단과 최규병 구단의 대국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 맥심커피배 끝날 때마다 승자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요. 어떤 질문을 할지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 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꼭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